근데 바꾸는데 1,000만 원이래요. 근데 나는 이 선을 끊어진 데를 찾았어. 그럼 이거 얼마 받아야 돼요? 뭐 한 17년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수리 의뢰 들어오는 건 어떤 항목이에요? 엔진오일 교환이죠. 엔진오일 교환하는 김에 점검을 추가적으로 해서 필요한 것들을 더 수리를 하든 관리해요. 저도 1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센터 가서 건강검진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엔진오일 교환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거고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엔진오일 교환 주기는 언제가 제일 최적이에요?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 평균에 그냥 300km, 600km 타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은 한 달 주행거리가 10,000km가 될 수도 있고 20,000km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트 다니시는 분, 가끔씩 시동 한 번씩 걸어주는 주말에만 타는 분들? 분은 1년에 10,000km를 탈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표준 주행거리는 20,000에서 30,000km예요. 1년에? 네. 그러면 제가 판단하는 건 7,000km. 7,000km를 못 하더라도 늦어도 1년. 그렇게 한 번씩 교환해 주셔야죠. 7,000km나 1년에 한 네. 번씩. 독일에서 만든 차니까 독일의 재원을 맞춰서 독일에서 맞게끔 하니까 15,000km인 거예요. 유럽 자체는 대륙이 넘잖아요. 장거리니까 주로. 그렇죠. 그 유럽 기준에 대한민국에 맞춰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뭐 오일 한 번 더 가게 하려고 7,000km, 5,000km 얘기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런 사람도 있어. 네,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실상 병원에서 술 담배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를 이거 병원에서 맨날 술 담배 얘기하는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시동을 걸었는데 평상시보다 좀 소리가 나는 것 같다. 그럼 어디가 문제 있을까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그게 뭐냐면 전화상으로 제 차가 이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는 고객님 그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제가 배가 아픈데 봐야지 알겠구나. 네, 병원에 가지도 않고 제가 배가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건 똑같습니다. 엔진의 소리가 나는 거는 고객님이 느끼셨을 때 엔진에 나는 걸 수 있겠지만은 하체나 아니면 다른 구동계 또는 실제 엔진에 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게 엔진에 나는 것도 엔진 오일 라인이냐 벨트냐 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직접 점검해봐요. 요즘 폭스터리 많이 내리잖아요. 네네. 스노우 타이어나 체인이 필수 장비인가요? 아니면? 스노우 타이어라고 하면은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눈길에서 안 미끄러진다라고 해서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타이어의 특성상 빙판이나 접지에서 일반 레디얼 타이어보다는 더 붙임성이 강하다. 지면과 그 차이인 거예요. 권장하는 거는 눈길이 아니더라도 영하 온도로 떨어진 날씨에는 스노우 타이어가 확실히 좋습니다. 좋고. 하면 나쁠 건 없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저도 선택사항이긴 합니다. 만약에 주로 다니는 도로가 제설이 좀 잘 안 되든 다니는 경우가 비인도가 높다면 무조건 필수를 하셔야 되고 무조건 필수고. 차를 타고 다닐 때 그냥 고속도로나 제설 작업이 잘 돼 있는 도로만 타니까 그러니까 눈이 쌓여있을 일이 없어. 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스노우 타이어를 안 낀 차도 있어요. 필수는 아닌 거네. 네. 궁금하더라고. 체인 같은 경우는 눈이 수복이 많이 쌓여 있어서 스노우 타이어도 되지 않을 때 끼는 거예요. 왜냐면 체인을 끼고서는 시속 40km 이상 달릴 수가 없어요. 임시적인 거고 잠깐만 끼는 거예요. 답은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날짜엔 늦었고 11월 말쯤에는 했어야죠. 11월 말쯤에 스노우 타이어 장착하고 한겨울 나고 봄 오기 전에 다시 원래 그렇죠. 타이어로 갈아 끼면 되는 거네. 네 맞습니다. 체인은 눈이 진짜 미친 듯이 온다. 그런데 이동할 분들은 차에다 실어놓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전기차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거 뭐 엔진 오일이니 뭐 이런 거 없잖아. 네. 카센터 하시는 분들은 많이 서비스할 게 줄어들지 않을까요?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 프레임이 바뀌는 것 뿐이에요. 전기차가 나오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엔진오일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없어지는 건 맞아요. 반대로 생각하다 보면 전기를 먹는다는 거는 주유를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엔진이 구성하는 오일이 들어간다는 건 모터가 들어간다면 모터에 필요한 메인터넌스가 들어가거나 또는 기어유는 들어가는 거고 그렇겠지. 중요한 냉각 기존의 엔진의 냉각도 중요하지만 배터리의 냉각이라든지 모터의 냉각이 더 중요하게 되면 그 냉각 수도 교환을 해야 되는 거고 보통 사람 야 뭐 전기차는 수리할 것도 없겠다 이러지만 네.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다 보니까 꽤 많네요. 시장은 분명히 돌아가고 움직여요. 단 그거를 내가 미리 준비했냐 안 했냐 차이인 거죠. 카센터가 망한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었어요. 기계식에서 전자제어가 나오면 정비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물론 내연기관에서 전기로 바뀐다는 것도 갑자기 확 바뀌는 거니까 완전 바뀌는 건 다를 수 있는데 그렇게 바뀐다고 해도 대응을 하면 망하지는 않을 거다. 예언을 하는데 전기차로 100% 바뀌지 못합니다. 이걸 조금만 깊게 파고들면 왜 그런지 알아요. 내연기관은 그렇죠. 없어질 수 없어요. 없어질 수는 없다. 네. 대기업들이나 나라에서도 계속 말 바꾸잖아요. 몇 년도까지는 내연기관 다 안 쓰고 전기로만 할 겁니다라고 발표했던 나라도 다 취소하고 있어요. 현대의 프레임은 그거예요. 내연기관을 포기하고 전기로 가겠다요. BMW의 프레임은 우린 내연기관은 내연기관이고 전기는 전기 프레임을 가겠다요. 토요타도 그렇고. 제가 봐도 전기로서의 자동차를 모든 걸 한다는 거는 아직 불가능합니다.
전부 전기로 바꾸면 이거 삭제해야 되겠다 영상. 아닙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리튬이온으로는 안 되고 안 되고. 전고체 배터리가 나와요. 지금의 배터리 화재 이런 것들은 다 리튬이온 거잖아요. 지금 전기차가 무겁다는 게 맞죠? 배터리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예전에는 보통 뭐 동네에 있는 카센터 가거나 다니던 카센터 가거나 이렇게 하는 편인데 요즘 뭐 카닥이니 마이클이니 막 앱이 많잖아요. 네네네. 저도 저번 엔진오일 갈 때 깔끔하더라고. 선불로 해놓고 가서 그냥 기다리라고 그러면 다 해주고 사진 네네. 찍어서 해주니까. 네네네. 그런 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음. 왜냐하면 정비의 시장도 어플을 통해서 고객의 편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당연히 개발돼야 되고 발전이 돼야죠. 근데 그 방향이 조금 아쉬웠던 거는 네. 하필이면 최저가예요. 싸고 좋은 건 없다. 싸면 뭔가 누락이 됐을 거고 뭔가 없을 거다. 최저가로 해서 차량을 수리했어요. 당장은 괜찮죠. 근데 최저가로 수리한 차를 제가 받아보니까 갈아야 될 거를 다 짜맞춰서 수리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든 은근슬 붙여가지고 다 살리해서 쓴 거예요. 임시방편식으로. 갈아야 될 걸 안 가니까 싸죠. 카다오프 좋은데? 왠 줄 알아요? 앞으로 이렇게 엉망으로 수리된 차가 우리 가게에 많이 온다는 얘기잖아. 싸게 고치고 또 돈 들어가야 한다 이거예요. 과연 그게 싼 걸까라는 물음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좋고 발전되는 건 상관없다. 그것도 하나의 문화다. 같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자동차 정비를 시장 유통에 비유해서 가격 전쟁으로 갈 수 있지만 병원에 비유한다면 내가 진짜 내 몸이 아프면 최저가 찾을까요? 아니면 잘하는 데 찾을까요? 뭐 유명한 데 가서 그쵸. 1년 기다리고 그러잖아. 수술할 우리나라 때. 대한민국 1등이 누구야 찾잖아요. 맞아. 명의를 찾고 막. 그렇죠. 저는 그거라는 거예요. 현명한 소비자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 카다가 내가 만약 어디 고장 났다. 견적 딱 하면 서로 경쟁해서 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마이클은 좋은 게 가서 뭐 이거 얼마예요, 뭐예요, 막 의심할 필요도 없어. 미리 결제하고 가면 되니까. 맞아요. 물건 살 때도 리뷰 많은 거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리뷰 많은 거 가보면 일단 내가 보기에는 괜찮으니까 맞아요. 딱 쉬고 있으면 뭐 음료수도 많아 종류도 하나 딱 까먹고 맞아요. 있으면은 설명 다 해주고 사진도 찍고 하니까 좀 믿음이 가긴 하더라고요. 그런 리뷰라든지 네. 품질 이런 쪽으로만 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배달의 민족이 가장 그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반대적으로 수수료 문제다, 배달 문제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별점을 잘 받기 위해서 품질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사실 요즘 옛날에 비하면 배달 음식이 되게 고급져졌잖아요. 맛있어. 전반적인 시장의 발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저는 그거는 찬성. 찬성인데 일부 네. 미꾸라지들이 이제 네. 뭐 할 거 안 하고 네, 맞아요. 무조건 싸게 사람들 모으려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 리뷰로 테러하면 되니까 그렇긴 해. 변화되는 그 물결은 따라가야 되니까. 네, 맞아요. 네. 예전에 카센터 한다 그러면 좀 기름밥 먹는다 그러고 막 주변 사람들이 막 힘든 직업이라는 인식이 많았잖아요. 요즘 네. 고급스러운 데도 많이 있지만 친척들이나 뭐 어디 친구들 모임 가면 나 카센터 한다. 반응이 좀 어때요? 예전에 비하면은 많이 좋아졌죠. 급여도 그렇고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로. 특히나 제가 수입차를 다뤄서 그런지 몰라도 일부 친구들이나 일부 어르신들은 부러워하세요. 그거 어떻게 배웠냐? 기술 있으면 먹고 사는 것 같아. 난 내가 봤을 때는. 네. 망치 한 방에 100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는 게 기술직인 거예요. 해외 판례상에서도 실제 망치 한 방에 100만 원이라는 거를 인정해줬어요. 말 나온 김에 궁금한 게 네. 견적이라는 게 네. 뭐 얼마 있잖아요. 네. 부르는 게 값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의심이 가는 거야. 기준이 있어요? 팥빙수라고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그냥 가까운데 설빙 같은 프랜차이즈에 가서 먹는 팥빙수 가격하고 신라호텔에서 먹는 팥빙수 가격 같아요? 다르지. 그 기준은 뭐예요? 분위기도 있고 재료도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뭐. 자, 그러면 화장품에서 제가 바르는 스킨로션 화장품은 10,000원짜리인데 와이프가 바르는 건 10만 원짜리래요. 아 너무했다. 그래서 내가 너무했다 하니까는 저도 좋은 거 주더라고요. 걸렸네. 그러면은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왜 금액 차이가 나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소모품 교환에 있어서는 고객에게 알 권리를 정확하게 줬냐 안 줬냐. 첫 번째. 저렴한 건 저렴한 거에 대한 이유와 비싼 건 비싼 거에 대한 이유를 그만큼 고객한테 설명했으면 눈탱이가 아닌 거고. 그렇지 설명해야 돼. 네. 자, 그 다음에 이 모듈 하나가 있다고 쳐요. 서비스 센터에서는 이 모듈을 신품으로 써요. 이게 얼마일 것 같아요? BMW 써있네. BMW. 60만 원? 맞아요. 맞아요? 네, 80만 원, 60만 원. 하는데요. 나 돗자리 깔아야 되나 봐.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중고가 얼마인 줄 알아요? 25만 원. 이거를 바꾸면 해결이 돼요. 그럼 중고로 바꾸는 거하고 신품 바꾸는 거하고 금액 차이는? 한 3배 되니까. 네. 미리 고지만 하면 되네. 그렇죠. 근데 저거로 중고로 바꾸고 새 거라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지. 그거는 자동차 정비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고치는 맞아. 사람, 어. 에어컨을 고치는 사람, 고치는 걸 떠나가지고 뭐든지 그건 뭐 그렇지 않아요? 양심의 문제니까. 그래서 법으로 예를 들면은 김치를 팔아도 중국산 김치입니다를 고지하고 맞아. 팔라고 하잖아요. 어디 한우 아니면 1억 준다 그랬는데 다 수입산 파는 데도 있잖아. 네, 그런 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이게 만약에 끊어졌어요. 안에 네. 선이. 이 선이 끊어졌어요. 센터에서는 여기서부터 이 선을 다 바꾸래요. 바꾸는 거 맞잖아요. 근데 바꾸는데 1,000만 원이래요. 근데 나는 이 선을 끊어진 데를 찾았어. 그럼 이거 얼마 받아야 돼요?
대표님 같은 경우 얼마 받을 한 거예요? 100만 원? 1000만 원이래. 아니 이거 납땜에도 붙이는데 100만 원이나 받아요. 눈탱이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0만 원을 받아야지 싼 거죠. 그쵸? 그죠. 예. 1000만 원을 100만 원을 쓰려야 되는데 싼 거지. 근데 납땜 한 방 했는데 아는 사람은 쉽지만 모르는 사람은 어렵잖아. 그게 기술인 거예요. 기술자의 그러네. 꽃이 그건 거예요. 여러분들 기술을 배우세요. 기술을. 저는요 실제 센터에서 1000만 원 견적을 받아오면 제가 뭘 해도 어쨌든 간에 400에 수리해주면 고객님한테는 고마워요. 근데 제가 들어간 원가 얼마일까요? 몰라. 몇백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네.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 왜냐면 난 그걸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지. 있고 붙일 수 있는 기술과 그러니까. 장비가 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1000만 원으로 새 걸로 했을 때랑 400 주고 한 거랑 똑같은 거죠, 결과는. 결과는 똑같죠. 똑같은 거고. 안 되는 걸 되게 했으니까. 저도 이거를 4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7개월 서 있는 차도 있고 그러네. 여기서 지금 발발발 떨면서 연구하고 맞아. 밖에 그냥 서 있는 차 많더라고요, 못 고친 거. 제가 원가 10만 원 들어서 50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눈탱이야 이럴 거잖아요. 근데 스토리를 알면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만한 가치를 믿음을 주고 내가 그렇게 받아도 되게끔 신뢰를 주는 거죠. 결론은 국가에서 얼마 받아라, 얼마 받아 이런 건 없다는 거죠. 네. 카센터마다 사장님 마인드에 따라서 다른 거네. 그렇죠. 엔진 오일만 해도요 네. 저렴해질 수밖에 없는 게 리터에 8,000원짜리가 있고 2만 원짜리가 있고 5만 원짜리가 있어요. 4리터가 들어가면 20만 원, 32,000원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32,000원짜리를 20만 원에 팔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데 가끔 놀러 올 거 아니에요. 네.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럼 물려줄 거예요? 네. 아들은 보다는 딸이 한다고 할까 봐. 딸이 딸이 한다고 해도 오케이. 그거 괜찮네.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말 그대로 정비를 한다고 해서 기름을 만지고 공구를 안 들어도 돼요. 요즘 그러니까 컴퓨터로 돼요. 손이 깨끗하네. 네. 장갑을 끼고 일하고 사실 제가 공구 드는 시간보다는 자판기 두드는 시간이 더 많아요. 카센터에서 여자분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요즘 막 나오긴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말 그대로 한둘씩 생기는 것 같아요. 대표님 직전에 나간 게 브라질리언 왁싱이거든요. 남자 왁서가 귀하잖아. 그런 식으로 여성 카센터 사장님이 나오면 무조건 나오세요. 일로 초대하겠습니다. 좋죠. 네. 괜찮겠다, 그죠? 네. 대표님이 사실 예전에 한번 나오셨었거든요. 네네. 그때 취미가 왜 인제 가서 서킷 타는 게 취미라고 그러시잖아요. 네네네네. 요즘은 취미가 뭐예요? 요즘은